예,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계속 논란이 됐던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가 있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야당은 게임의 룰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은 제1야당이 협의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안은 통과됐고 내년 총선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야당 반대 속에 야당이라고 다는 아닙니다. 제1야당, 즉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게임의 룰, 즉 공직선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석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가급적 원만하게 다 참여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뭐 누구 책임을 떠나서 아쉬운 대목이죠. 그런데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이제 안 한 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나 또는 학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합의를 상당 정도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게 하여간 어느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더 진도가 안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온 것인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갖는 의의가 있다. 다만 그것이 애초에 생각한 만큼 되지 않은 한계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첫째의 기본적인 제약 조건은 숫자 문제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전혀 늘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별로 없었고, 또 하나는 지역구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점점 우리의 대표자를 없애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현실에서의 가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제약 속에서 오늘의 어떤 절충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진일보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인생 무상이라는 말씀을 잠깐 쓰셨는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생 무상입니다. 정치권이 자기 밥그릇 문제를 가지고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국민의 삶의 문제, 국민의 경제에 관한 문제, 민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과연 그러면 지금 기껏해야 의석수를 다시 원래대로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무슨 캡을 씌운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연동형하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런 정도를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개혁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도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려고 그 난리를 쳤냐 이거죠. 그 사이에 사실은 뭐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을 비롯해서 오늘 아주 시급한 법안 5개 정도만 통과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21대 총선에만 적용시킨다라는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 그것을 밥그릇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21대만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21대 국회가 구성돼서 제대로 된 선거법을 만드는 것, 꼭 연동형이 지상의 과제도 아니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동형을 하는 것은 이미 독일에서는 2012년에 위헌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의석수 제한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보통 의원 정수가 598명인데 연동형을 하니까요, 이거보다 한 100명 정도 늘어나는 그런 이제 의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개개의 병당들이 자기 의석수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소탐대실한 게 아닌가 싶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개혁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이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통과된 선거법을 보니까 이게 처음에 개혁하려고 했던 게 맞냐라는 그런 비판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유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국회 얼마나 보기만 하면 답답합니까? 이 싸우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정치 제도를 제대로 좀 바꿔야겠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와 정당 구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점에서 좀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 양당이 치고받고 싸우지만 국민들 요구 되게 많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물권에 천착해서 동물권을 신장하는 부분에 좀 뭔가 힘 있는 운동을 해서 사회 제도적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사회에 정말 다양한 욕구들이 많이 분출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늘리면서 거대 양당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 제도가 아니라 진짜 조금 군소 정당도 좀 생겨가지고 이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조그만 정당들과 연대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 모습을 좀 꾸려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통과가 된 선거법 아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을 협상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도 본인들이 손해보는 것을 손해보면서 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군소정당들도 조금 더 욕심해서 비례제와 연동제를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또 민생이라든가 이런 챙겨야 될 것들을 또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개혁에 좀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선거제에 대한 철학을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 의석수도 대폭 늘리고요. 연동형 비례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비례대표 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러한 지금 지난해 초에 손학규 대표 등의 단식으로부터 촉발된 선거제 논의가 1년 만에 이런 식의 하나만한 개혁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이 과연 장기적인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바꿔봤는데 더 안 좋더라,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나 국회 의석수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인가,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이 선거제를 보게 되면 비례대표 30석에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준연동형 도입되는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30석이 넘어가게 되면 복잡한 수학으로 그걸 30석 비율로 쪼개야 돼요. 이 수학 수식을 계산하는데 컴퓨터 계산기가 필요해집니다. 또 한 가지,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300석의 총 의석 제한제를 지금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 다시금 300석에 맞게 이걸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계산기로 돌리면 된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선거제도,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는 다른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정말 평범한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 그런 제도가 좋은 민주주의 제도이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산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너무 복잡하게 선거제도가 누더기로 땜질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이 우려되는 게 21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가 낸 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복잡하게 막 컴퓨터 그래픽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오히려 일부 전진하려다가 2부 후퇴하는 그런 선거제 개혁이 될 것 같아서 왜 굳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설익은 밥을 지어야만 했는가. 이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 21대 총선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뜸을 푹 들이면서 맛있는 밥을 지었으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의 방향이 과연 옳으냐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진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이 사실 결과를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하겠지만요, 군소 정당,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유리한 방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당제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찬성하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집권당하고 소위 이제 군소정당이 4+1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선거법도 합의 처리가 아니라 가행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어떤 명분을 갖게 되냐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의석수를 가지고는 저렇게 폭주를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합의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4+1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석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어떻든 과반에 근접한 의석수를 갖겠다. 이런 명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선거법에 대한 꼼수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꼼수로 대응하게 되고 꼼수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꼼수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 정부와 여당에 저항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명분들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비례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탄핵 직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에도 무려 24%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석을 나눠 갔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우리는 그냥 명분에 따라서 그냥 버틸 거야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물론 그거는 민주당의 선택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도 비례정당 만들래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군소정당에 가질 수 있는 의석수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냐? 또 불법도 아니에요.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헌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지난 8월 달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연동형에 합의하는 과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을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못 얻게 된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꼼수를 쓰는 사람이 있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잘못된 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꼼수를 쓰는 사람을 탓하고 그 꼼수를 쓰는 반칙을 쓰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을 해야지 왜 그 법이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합니까? 저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법에 보면 뭐뭐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하라는 그 법에 모든 벌칙 조항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칙 조항이 있는 것도 있고 벌칙 조항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벌칙 조항이 없는 이유는 선의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도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정말 좋은 옳은 방향으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훼손하기 위해서 공당에 그것도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비례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말도 꺼내기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항상 연말연시나 이럴 때 이야기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법을 써가지고 빼내가는 사람들 세금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의석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편법을 써서 국민들이 투표한 정말 국민들의 대표가 돼야 될 사람들을 민의를 왜곡해서 의석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현실 정치에서 저보다 현실 정치 다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민망하지만 옳고 그름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 당리당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범보수 진영에서는 애당초 제1야당을 제외시키고 촉발된 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명분을 한국당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제도에서는 이른바 정의당이나 호남에 기반을 둔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들이 범여권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과 비슷한 느낌의 범여성향의 정당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한국당이 그런 정당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정치적 도의에 위배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한국당이 보통 30% 안팎의 정당 지지율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 일부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25% 이상의 정당 득표가 이 비례 한국당에 쏠렸을 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나쁜 일이라고 욕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과연 총선 직전에 그걸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겠는가. 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추진화됐을 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비례민주당 제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일부 의원들 이현옥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도 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되면 한국당의 이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이 또 가시화 오르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초조함을 느끼고 결국 이 연동형 비례제가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정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보태면요. 선거개혁의 핵심이 기본적으로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사표를 줄여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처럼 대립적 지역구도에 기초한 대립적 정치구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연동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유력한 방안이 뭐였냐면 중대선거구제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 문제 처음 논의할 때 제가 심상정 대표하고 김성식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왜 논의를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 민주당이 안 받아.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같이 조문만 계시면 정치가 선의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협치가 안 되는 것 속에서 남는 것은 당리당략만 남게 되고 당리당략이 선거에 부딪히면 밥그릇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밥그릇을 챙기는 방식으로 선거가 지어질 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제도를 그대로 강행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는 문제 아닙니까? 중대선거구제가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가 사실은 신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좀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거물들한테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는 정당의 어떤 계보 정치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정당 발전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단점을 또 한 100가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해놓고 저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원래 우리 오늘 이제 사회자께서 처음 제기하신 방향은 자 일단 이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문제를 제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현실 또는 당리당략 실리의 문제를 계산해야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은 두 분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 방향을 악용할 꼼수가 그 다음에 있네? 그럼 요 꼼수 나오면 어떡할래? 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사실은 왜 꼭 그것을 꼼수를 계속 쓰거나 아니면 그 제도를 썼을 때 맨날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당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계속 변할 수도 있고 1당과 2당이 바뀔 수도 있는데 비교적 가장 근사하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볼 때 그래도 우리가 합의의 정도가 넓을 수 있는 안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연동형이 나온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일정 시점에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꿨죠. 나경원 대표가 뭐 난 합의한 적 없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합의했다가 바꿨죠. 근데 그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비교적 군소정당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된다는 일정한 합의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꼬여서 잘 안 된 것은 그 논의를 조금 더 의회 내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진전을 못 시키게 된 과정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이 상당한 토론을 거친 비교적 합리적인 방향이었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생각도 못한 지금 암초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뭔 정당이요? 위성정당? 진짜 내 머리가 아픈 이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민주당은 그런 거에 혹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꼼수를 쓰면 꼭 꼼수에 아까 황교안 대표가 무슨 꼼수에는 묘수로 대응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꼼수를 쓰면 묘수로 대응하기 전에 꼼수를 쓰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수로 전공으로 이렇게 대처해가는 것이 옳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자꾸 뭐가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좀 나은 방향으로 가지 하는 걸 우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합의를 사실 만들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조금만 제가 잠깐만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민석 전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방향 원래 준연동형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뜻이 보다 더 잘 반영되도록 하자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인가요? 아마 그때 내놓았던 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당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거대로 하면은 하나의 개혁 방향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중대선거구제와는 다르게. 근데 그때 선관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예. 그리고 의석수를 제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석수를 제한하면 표와 의석수가 이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위헌 시비가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략 330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밀어붙이려다니까 처음에 225석에다가 75석 비례대표를 했어요. 그것도 절반을 50%만 연동하는 걸로. 왜? 의석수를 넘어가면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혁을 하려면 당당하게 하라 이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국민 여러분, 의석수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의석수가 지금 적습니다. 인구 비례에서. 솔직히 얘기하고 연동형을 하려면 적어도 2대1 정도의 비례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한들을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걸 연동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다시 처음에는 225대 75 했다가 250대 50으로 했다가 그것도 군소정당에서 지역구 문제 때문에 반대하니까 또 253대 47로 했다가 그것도 또 민주당에서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서 비례정당 만들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나마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캡을 씌워요? 전 세계에서 무슨 캡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도대체 선거법에 무슨 캡이 모자가 달려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제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원칙이라는 게 저는 동일하게 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는 불리하니까 내가 꼼수를 써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거는 실리주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괜찮은 거고 선거법과 관련되어서는 정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어렵게 개혁의 성과물을 냈는데 이게 완전체냐라고 하면서 그거보다 더 이상적인 거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비판한 것은 내 원칙에는 실리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기준 적용하고 그다음에 남이 어렵게 만들어낸 개혁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폄하하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거기 덧붙여서 실리주의를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위성정당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장 가까운 리얼미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로 대입해가지고 지금 선거법 여론조사 돌려보면요. 위성과 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129석, 125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도 꼼수 쓴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정말 전공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갖고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부족하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들려고 연대하려는 노력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왜 나오게 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명분을 왜 줬냐 이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일관된 원칙으로 가서 그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총선에 가서 지지를 받겠다고 얘기했으면 이쪽에서 위성정당 만들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합의해서 갈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원칙대로 갈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두 분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명분을 주지 않았으면은 꼼수를 안 썼을 것이다. 그거엔 꼭 동의하지 않아요. 꼼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꼭 꼼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데 아까 예를 들어 장 선생 같은 경우에 나는 사실은 이런 방향의 선거제도 생각한다,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늘렸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늘리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 수를 줄이고 세비를 줄였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당에서 민주연구원장을 했었잖아요. 여론조사를 하고 설득을 하고 몇 년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히 완고한 국민의 인식이 딱 있는 건데 국민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도 국회의원수는 느리지만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좀 죄송하지만 설명과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인 것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논의 과정에서 진보정당 쪽이나 정의당에서는 야 이걸 늘리는 쪽으로 왜 과감하게 안 하냐 민주당이 그랬는데 저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 뜻이면 국민의 뜻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선에서 애초의 원칙을 가니 사실 처음보다는 이렇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점을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기 어렵죠. 제가 이제 오랜만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토론에서도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가 꼼수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변호를 조금 해보자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쪽은 골대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한쪽은 골대를 줄여 놓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공정하게 게임하자는 이게 꼼수였기 때문에 공을 손으로도 몰래 핸드볼도 좀 치겠다. 이런 식의 저는 명분을 가져간다고 보고 그 골대 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골대를 뭐 삼각형으로 만들었다가 동그란 골대를 만들었다가 결국 안 되니까 지금의 의석수와 똑같은 비율에서 이상한 캡이나 이런 제도들을 만들다 보니 도대체 1년 사이에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제1야당에게 발언권을 과연 주기나 했느냐. 한국당이 이 논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전 대표 등이 단식을 하면서 데드라인을 못 박았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 선물, 우리 데드라인이 연말이다 이런 것처럼 선거법에 대해서 데드라인 없이 국민 설득하고 경험이 많으시지만 의석수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한번 수면 위에서 논의되는 것. 제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1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조금 더 길게 21대 총선까지 담보가 되었다면 한국당이 과연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무조건 20대 총선 안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어떤 벼랑 끝을 세워놨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길을 가는 수많은 국민들이나 여기 있는 대학생 토론단에게 있어서 선거법 개혁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우리 국민 피부에 와닿는 체감하는 삶의 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국민 민생과 어느 정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로 한국당은 몇 달을 장애투쟁을 하고 1년 내내 국회가 공전하게 만든 것인가. 장애투쟁에 한국당 책임도 있지만 정말 민생이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권교체 효과가 중요했다면 그래 이거 접자. 21대까지 가서 더 이야기하자. 민주당이 충분히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민생 법안들을 저는 바터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4+1 협의만으로도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인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는 이 선거제를 어떻게든 20대 총선 안에서 끝내야 하는 그러한 정치적, 정무적, 당리당략에 기반한 이유가 또 하나 존재했다. 그것이 바로 한국당의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게 있습니다. 한국당이 선거법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 많이 안타깝고 뼈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여서 합의의 틀로 좀 들어들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전략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선거 제도 그리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상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의석도 걸려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생각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도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좀 찾기 위해서 내가 고집하는 게 좀 더 고집하는 게 있으면 덜 고집하는 걸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도 안 돼, 검찰개혁도 안 돼, 공수처도 안 돼. 이러니까 결국엔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패스트트랙을 내가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고집 피우면 야 그대로 통과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실패를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패스트트랙이 본회의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상에 임하고 단순하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내놔야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 선거법은 중요하니까 이거는 지키고 대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공수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통 크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협상을 하고 명분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름부터 봄부터 뭐 겨울까지 계속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러니까 국민들 지지를 잃고 왜 저렇게 하는지를 공감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선거법 통과 못한 불리한 선거법이라고 자유한국당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